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 사이의 우호를 다지고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 문화원인데요.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 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요즘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박미숙 아세안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문화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에 이제 취임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간 정말 바삐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올해 1월 초에 부임을 했는데요.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특히 올해는 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아세안 문화원도 부산에 있는 다른 문화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2월 말에 휴관을 하고 또 5월 초에 또 재개관을 하고 또 8월 말에 다시 휴관에 이르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아세안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아세안 문화원에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그 아세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언택트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하느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사업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올해 3주년을 맞이해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 문화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세안 문화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사업도 정비하랴 나아갈 방향도 정립하랴 또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추진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대체 방안도 강구하느라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제 아세안 문화원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기간이 됐었겠지만 네.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 위해서 정말 바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소개해 주셨지만 해운대 지나시다 보면 정말 저 건물 굉장히 멋진데 뭐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물이 바로 그 아세안 문화원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주요 기관은 수도권이나 이제 세종시에 있고 부산에 부설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산에 있는 곳이 메인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로 이제 3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관한 지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네. 그관의 성과를 좀 짚어주시죠. 네, 아세안 문화원은 개원 이후 지난 3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공연, 영화 상영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강좌, 복합문화 프로그램 등 연간 400여 회의 그 크고 작은 행사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년까지 거의 7만 5천여 명의 그 관람객들이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하고 또 직접 사업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아세안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멀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속해서 끊임없이 아세안 문화원의 그 다양한 콘텐츠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리고 하다 보면 한국과 아세안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작년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해서 네. 아세안의 그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 행사를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 각 지역의 거점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높이는 데도 아세안 문화원이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아세안 문화원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그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인 그 메콩으로 가는 길이 아세안 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세안 그 메콩 5개국의 정상들이 그 사실은 정상 간 합의에서 설립된 아세안 문화원의 그 활동과 역할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아세안 국가들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보아도 큰 성과가 있었고 거기에 아세안 문화원도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 달라진 게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의 문화예술계 및 그다음에 그 교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각국의 기관들에게는 많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세안 문화원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고요. 그러나 이에 우리 아세안 문화원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온라인화해서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아세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왔고요. 네. 또 지난 6월 중순에는 그래서 그 온라인 상설 전시를 오픈하였고 기획 전시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 전시가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와보지 못한 분들도 이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아세안 공연이라고 해서 진행했던 공연 중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공연 전체 실황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나 전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요리교실이나 또는 알기 쉬운 아세안 문화 강좌 등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해서 아세안 문화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알기 쉬운 아세안 그 문화 강좌 프로그램은 8월 중에 그 휴관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자와 또는 강사 간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네.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또 상황이라든가 또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거나 또는 그 오프라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또 기획하고 발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세안 문화원도 이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변환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많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네. 많이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문화원에서 알리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네, 우선은 가장 최근에 전시를 오픈했는데요. 교환일기라는 제목의 전시입니다. 이는 올해 3회째로 맞이한 그 아세안 문화원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 작가들을 초청해서 한국 속의 아세안 목소리들이라는 특별 섹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시대의 그 시각예술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세안 출신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또는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등 다른 각기 이유로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를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사진이라든가 또는 영상이라든가 음성의 기록물들을 가공해서 그들의 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색다른 관점에서 아세안인들의 한국살이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가 이제 11월 29일까지 그 우리 아세안 문화원의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세안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요리 교실은 네. 8, 9월에 사실은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휴관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월 중순경부터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기 쉬운 아세안 문화 강좌도 네. 8월, 9월에는 이제 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아세안 문화원이 휴관 중이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11월 초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또 다시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알차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인가요? 네, 앞서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 문화원의 운영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다문화
가정,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인들을 위한 그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키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19년 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국내 총 인구 100명 중에 2명은 다문화 가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출신 그 다문화 가정 중에 20%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문화원도 사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들을 사실은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해야지 이제 그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맞춤형 그 아세안 문화원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또는 쿠킹 클럽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코로나19가 또 안정이 되면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는 새로운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이주 여성단체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생 동아리 팀하고 협력을 해서 집에서도 아세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아세안 밀키트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니까 그때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이 특별한 인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세안 문화원이 부산에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부산과 아세안과의 인연은 더 뜻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를 넓히는 사업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세안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추진 기관인데요. 사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매년 뭐 정계라든가 학계, 관계, 뭐 언론계, 학술, 문화 인사 이런 분들을 해외에서 많은 이제 유력 인사라든가 또는 차세대 리더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아세안 출신 인사들이 방한할 경우에는 부산과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해서 부산의 유관 지역의 그 인사들하고 네트워크 형성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특히 또 아세안 문화원은 지난 3년 동안 한류팬 초청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과 부산에 각각 있으면서 뭐 한류라든가 또는 문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뭐 업로드를 해서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쌍방향 그 교류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한류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안 해오고 있지만 한국과 아세안의 그 문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문화 교류, 학술 교류의 분야에서의 연구자 또는 전문가 뭐 예술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이 이제 아세안에 관한 지식과 동시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럼 같은 이제 장을 마련을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이들 간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유관 기관들 간의 그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의 그 인적 교류 사업도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아세안의 대학생 또 청년 교류 또 특히 차세대 리더들 간의 그런 교류에도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잠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계신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중순에 저희가 개막할 아세안 식문화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네. 거리마다 질비하게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거기에서 분주하게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이야기하는 그 현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그 특징이 드러나는 그 길거리 음식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감각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미술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람객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네. 그 깊이 있는 이해와 예술적 메시지도 보탤 예정이고요. 특히
재미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기도 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장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문화원의 역할도 앞으로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역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20% 이상 증가할 정도로 되었고 그래서 제2의 교육 대상국이 되었고요. 그다음 지난 또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아세안 지역은 방문 대상 지역으로서 연간 약 1,100만 명의 그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보면 그 아세안은 명실상부 우리 한류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도 하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한국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경험하고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콘텐츠 그 플랫폼에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드라마가 1위에서 5위가 한국 드라마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세안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협력하고 또 주목해야 될 그런 중요한 파트너인데요. 이에 반해서 아직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해는 그 측면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아세안 문화원이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아세안이 그 한류에 대한 그런 열렬한 지지에 우리가 또 화답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아세안 문화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도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박미숙 아세안 문화원장님 모시고 문화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